이번 시간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공제 중에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8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부터 시작해서 총 5개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공급업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업은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업종만 제외된다라는 거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 이 부분이 부동산 임대 공급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이나 부동산 중개자문, 감정평가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 자산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업용 유형 무형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전략, 환경보전, 근로복지 정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도 공제 대상 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공제에서 제외되는 자산, 중고자산, 중고자산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리스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운용리스 등과 관련되는 부분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건축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의 자산은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구축물이나 차량 운반구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에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구인력 개발시설이라든가 에너지 전략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복지 정진시설, 안전시설 이런 부분들은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의 필수적인 자산, 건설업 같은 경우에 굴삭기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기계 장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도매업이나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관 창고시설, 운반용 화물 자동차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차량, 운반구나 선박 가능합니다. 물론 자가용 차량은 안 됩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인사회계, 문서 작성, 기본 운영체제 등 일반 사무 지원용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2년 2월 15일 이후 유형 무형 자산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의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24조에 나옵니다. 24조에 나오는데 조세특례제한법 127조에 가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제외해야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게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 국가 등이 지원하는 이자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국가 등이 지급하는 이자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금액, 이런 부분들은 투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으로 우리가 저리로 대출받은 금액이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 부분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통합투자세액 공제 조문만 봐서는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챙겨보시고요. 자,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23년도에는 우리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금액은 투자금액의 12%입니다. 기존에는 10%였는데 기존 10%였는데 12%로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공제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입니다. 기본은 3%였는데 기존은 3%였는데 10%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기본공제 금액의 2배까지를 한도로 해서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제율 변천 과정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3년간 투자금액의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3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7기 사업자다라고 하면 4기, 5기, 6기 때 이렇게 투자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3년 합친 금액 나누기 3 하면 200만 원이 되죠. 그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10%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례 2번 같은 경우에는 4기 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비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400만 원 나누기 3 하면 133만 3천 원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 부분 갖고 적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 갖고 초과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1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례 3번은 4기 때 없다라는 겁니다. 사례 4번은 4기, 5기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2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한 거를 3년 환산한 다음에 환산한 다음에 이걸 3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250만 원이 나올 겁니다. 250만 원 기준으로 초과되는 금액 계산합니다. 자, 사례 4번은 300만 원일 때는 12분의 36 해서 900만 원 나누기 3 하면 300만 원이 나오죠. 300만 원 기준으로 초과 금액 계산해서 적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평균 투자 금액 계산할 때 직전 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면 직전 연도 투자 금액을 3년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00만 원 나오는데 이걸 3으로 나누면 결국에 600만 원이 되죠. 그죠? 600만 원 기준으로 초과 금액을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 투자 금액 계산 시에 공제 신청 누락한 금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투자세액 공제를 안 받았다. 그 금액도 투자 금액으로 볼 거냐라는 건데 당연히 투자 금액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제세액의 추가 납부 및 이자 상당액인데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한 금액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건축물 관련해서는 5년이고요. 일반 자산은 2년입니다. 5년 내지 2년 동안은 계속 업무에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게 되면 투자세액 공제 금액하고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게 원칙이고요. 일부 세액 감면 시에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배제되고 최저한세나 농특세 적용이 됩니다.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관련해서 보시면 투자는 정설투자와 대체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설투자는 제가 기계장치가 5대 있다라고 했을 때 5대에서 6대로 늘어나는 걸 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대 있는 기계장치 중에 한 대가 망가져서 폐기 처분하고 다시 한 대를 추가하면 대체된 거죠. 요 경우가 대체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체투자는 투자세액 공제가 되지만 정설투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는데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정설 투자냐 대체 투자냐 따지지 않고 모두 다 해줍니다. 모두 다 해주고요. 디지털 방송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무관하게 모두 다 해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니면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설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정설 투자는 대체 투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겠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찾아보셔야 되겠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정설 투자 중에 세액공제 가능한 자산, 디지털 방송 장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장비들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업단지를 확인하는 부분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갖고 산업단지 위치나 유형, 고시일자, 고시번호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요 최근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회하는 방법이 조금 많이 개선이 돼갖고 조금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확인하셔갖고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관련되는 토지 계획 인가원인가요?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받아 갖고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 가능하냐라는 건데, 당초의 법인세법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구축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축물로 볼 경우에는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예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예규를 바꿔갖고 업종별 자산으로 본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입차주가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지입회사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입된 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 대상 자산으로 보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합니다. 자, 요 케이스는 실질과세 원칙, 누가 투자했느냐라는 부분으로 보고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입회사에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차주가 적용하는 겁니다. 자, 금융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 적용이 되느냐라는 건데, 이건 적용이 됩니다. 공구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과거에 공구가 금령이 공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세액이 배제되는 걸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 때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금령도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도 개정이 됐고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취득한 경우에 이거 투자세액 공제 되느냐라는 건데,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599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백두산업에 대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자, 회사 코드 번호는 1108번 자료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조정에서 보시면 공제감면 성실지방세 쪽에서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실 때 투자자산 명세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공제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2번에 나온 전자 쪽에 보시면 투자자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산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투자자산은 기계장치 A, B, C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억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나와 있는데, 1억 원은 기존 기계장치를 대체 투자한 거고요. B는 중고자산입니다. 중고자산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체 투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가능합니다. 정설 투자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C는 8천만 원인데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 빼고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재지가 경기도 부천 오정산업단지죠.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설투자나 대체투자나 상관없이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산 종류부터 먼저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산 명세서에서 종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5번 관련되는 부분 13, 14, 15만 나와 있죠. 원래는 이제 투자자산 명세서 내용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고 나면 16번에 나오는 16번에 우리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되는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갖고 세액공제율을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통합투자세액공제 13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산 소재지 해서 F2번 누르셔갖고 투자자산 소재지 관련해서는 경기도 부천시 이 부분도 사실은 업데이트가 되면 법정 동코드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천시 해서 하시고 투자 적격 여부 적격 자산이고 기계장치 A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열매라고 되어 있네요. F2번 눌러서 사업자 등록번호 찾으시면 되겠고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2023년 5월 06일 해서 투자금액 1억 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래는 16번입니다만은 그대로 그러니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C. 자,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등록해 주시고 세금계산서 날짜가 2023년 5월 15일이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원래는 8천만 원이었죠. 근데 정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투자자산 명세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저장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로 갑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자, 공제 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3번에 있습니다. 워낙 이제 세액 공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뉴 위치가 조금 찾기가 힘드네요. 자, 첫 번째 탭에 보시면 2개 이상 과세연도의 투자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업 진행률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2개 과세 기간에 걸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제 금액 계산 탭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투자 명세서 있죠. 투자자산 명세서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서 투자 금액 1억 6천이라고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10% 적용을 했습니다. 공제율 10%고요. 원래는 12% 적용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0%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시설 관련해서 이제 추가 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6천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 투자 금액 7천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 그러니까 1억 7천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평균 금액 1억 3천이고요. 12개월 하게 되면 1억 3천 나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3% 원래 10% 적용이 됩니다. 10% 적용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안 돼 있기 때문에 90만 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저장 버튼 눌러서 그러니까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제감면세액의 종소세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반영을 해 줍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원래 F4번 눌러서 그러니까 계산 내역을 보게 되면 기본 10%,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로 갑니다. 업데이트 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690만 원 계산됐고요. 단기 공제세액 및 2월 계산 쪽에 가셔갖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통합투자세액 공제 금액 1690만 원 확인이 되고요. 근로소득 증대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계산이 완료되고 나면 당해연도 공제 금액으로 일단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에서 세액공제 신청서로 갑니다. 신청서에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금액을 반영을 합니다.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다시 과표 및 세액계산 쪽에 오셔갖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셔갖고 우리 8번 탭에 종합소득세 쪽으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쪽에 우리 세액공제 명세라고 있죠. 여기에 커서를 두고 F7 세액공제 입력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F7을 눌러서 우리 F8 세액공제 조회라고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자,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영하시게 되면 1690만 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합투자세액공제 프로그램 설명드린 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되는 업데이트가 안 된 관계로 기존 방식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 5월 달에 적용하실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업데이트 된 이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